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황사로 인해 안개 낀 것처럼 멀리 펴지 않는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래저래 중국이 우리의 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꽃피는 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던 차에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로 인해서 주변에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수북히 쌓이며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4월 13일자 오피니언지를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재활용 쓰레기 또는 재활용 폐기물을 언급한 사례가 4월 2일부터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쓰레기를 언급한 사례는 500건 정도에서 1100여 건으로 급격히 하루 사이에 증가했고, 당혹감을 느꼈던 당시의 상황을 추이 그래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재활용 쓰레기에 연구한 단어를 보면은 단연, 대란이란 단어가 많습니다. 이어 문제, 혼란, 불편 등 이번 일로 겪게 된 불만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품들로는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페트병, 포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는 환경부, 정부, 지자체 순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음이 눈에 띕니다. 재활용품 수거 관련 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지난해 7월에 중국의 수입 중단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남의 일을 보듯이 제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한 심정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보면 환경보존의 가장 책임있는 주체가 어디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앙정부가 4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일반 국민이 30%, 기업이 15.8%, 지방자치단체가 8% 중의 순서였습니다. 환경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긴 했지만 근본 해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환경 행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소개 효과를 거두기 힘든 영역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여와 실천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일반 국민이 환경 보존의 노력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오직 12.7%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고 불편하더라도 머그컵이나 텀블러 등을 사용을 늘리고 장바구니 직도 들고 마트에 가거나 기업은 상업의 과대 포장을 줄여야 한다고 하고, 또 페트병과 캔들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한번 세척하고 분리수거하는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 다시 쓰레기 대란과 같은 큰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필리핀의 보라카이 해변
같은 곳은 지금 정부에서 폐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해변이나 태국 마야베이 해변도 마찬가지로 폐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변이 폐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박테리아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여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소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태와 연관해서 환경 라벨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환경 또는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어떠한 해로움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제품이라면 또 뭘까요?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와 쉽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긍정적인 환경영향제를 선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로부터 환경성을 반영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 분리를 실현시키는 제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상품과 서비스는 이제 상품은 더 품질을 좋게 하고 서비스는 더 좋게 하는 반면 유드레스 자연의 사용이나 환경 파괴나 폐기 및 오염 등에 관한 영향은 줄이자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느냐 하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제품 중심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 경제는 자원 효율성이 중요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집약적 소비 및 생산 패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는 환경, 기후, 식량, 물, 재정 및 경제 등을 포함한 왕성한 활동 및 자원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지구적 위기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 과정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친환경성에 대한 이슈화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SCP라고 합니다. SCP의 구현의 강력한 시장 도구로서 환경 라벨링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SCP라는 것은 제품의 자원 에너지 사용, 환경 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의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곧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촉진하고 이 제품에 친환경에 관련된 표시나 문구,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 라벨링은 환경 표지라고도 하고 환경 마크라고도 하고 친환경 제품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구현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생산 기업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하고 공공 소비자나 기업 소비자들은 이러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통해서 더욱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인증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친환경 인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라벨링의 출현의 기원을 보면 1970년대 그때는 이제 환경보호 관심 증대가 시작이 되고 또 친환경 소비 문화 등이 이제 태동이 되는 시기입니다. 1980년대에는 선도 기업의 제품이 환경 마케팅화를 시작을 하고 1990년도에는 정부 지원의 인증표성이 대두가 돼서 국제기구의 환경 라벨링 정의를 규정하게 되는 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산업환경관리 정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과정 제품 책임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산업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 관리에 부단한 노력과 함께 환경 마크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와서 제품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환경 라벨링의 역할이 좀 중대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10년도 이후부터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이 이슈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라벨링의 정의 및 유형 분류를 보게 되면 우선 환경 라벨링은 제품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라벨이다.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 OECD나 UN 웅크타드나 UNEP이나 ISO 등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환경 라벨링의 정의를 보면 OECD는 환경 라벨링은 다른 유사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설기관 및 공적기관이 수여하는 라벨이다 했고, 또 ISO에서는 인류형의 환경표지제도,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에서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 친화성을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 표지의 사용을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며 여러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라벨링의 정의에 따른 유형 분류를 보면 강제성 여부로 보면 임의 인증이다 라고 하고 운영 주체의 측면으로 보면 법정 인증이다. 정부 주도에. 그 다음에 기준 특성으로 보면 다중 속성이다. 그리고 유형 사례로 보면 환경 마크는 이런 쪽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표지도 있는데 에너지 라벨이나 재활용 라벨, 절수 라벨 등은 단위 속성으로서 민간 주도나 또는 법정 인증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강제 인증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 라벨링 유형 사례를 보면 이 표지와 같은 많은 그 환경 라벨링이 있는데 국제 환경 라벨링 네트워크 GEN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 독일, 북유럽, 일본 등 전 세계 47개 신국가에서 라벨링을 이렇게 표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참 여러 가지 라벨링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환경 라벨링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주장, 라벨이나 로고나 문구, 심볼, 그리고 그래픽 등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런 주장을 말하는 것이 IS에서 얘기하는 환경 라벨링이고, IS에 규정하는 환경 마크의 유형을 보면 ISO 14024, ISO 14021, ISO 1405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죠. 14024 같은 타입 1은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 이슈를 가지며 공공구매와 관련해 있고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으며 제3자 공인기관에 의해서 인증을 부여받게 되죠. 반면 이제 1401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의 특정 환경 측면의 포커스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다중 이슈에 적용이 되고 제조자 책임에 따른 라벨로서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14024하고는 좀 대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14025는 교역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으로 정과정에 기초하고 모든 제품이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3자 공인기관의 검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기능이라 하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환경 분야에 대한 인검증 공정. 네, 이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게 세미나 중에 전화가 온 것도 처음이네. 네.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 기술 적용, 공정 설비, 제품의 공공 인식을 증대시킬 수가 있으며 대기업으로서는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성 및 기술 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대소비자 측면으로 보면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을 담보하고 있고 대정부로 보면 인검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이고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을 보면 환경기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에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 라벨링의 기능에 계속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 생산 체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케팅의 도구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의 조사 측면에서 보면 공정이나 매체 조사를 통해서 공장의 레이아웃, 전 과정 흐름도나 세부 생산 공정을 참고를 하고 기활동에 따른 투입량 및 배출량을 파악을 하고 환경 영향 항목의 리스트를 작성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이나 매체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제품 설계 및 개발이나 에코 디자인물을 사용하거나 원부자재를 구입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환경 마크를 인정을 받고 환경 개선 및 개선 기여 및 매출을 증대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 회계에서 환경 성과를 평가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 적용의 제품의 산업화 전환 정책의 핵심 브릿지라고 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을 예를 들어서 업무 사례를 들어서 보면 일단은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부터 KT의 주요 고객이 누군가부터 봐야 되겠네요. 일반 기업이 있고 환경산업체가 있는데 일반 기업은 제조업의 1,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고 서비스업으로서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환경산업체로서 환경시설 처리 예방 보건업이라든지 환경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 제조 서비스 제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KT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 환경기술 정보 수집 및 보고를 확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화면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하여 환경, 기술, R&D 사업 기획, 과제 관리, 성과 확산을 통하고 또 환경 비즈니스를 육성을 하고 또 환경 신기술, 녹색 기술 적용을 유인해서 환경 신기술이나 기술 검증, 녹색 인증 등을 부여를 하죠.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인을 합니다. 환경 마크라든지 탄소 라벨이라든지 환경 성적 표지라든지 그리고 또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 생산을 촉진시키고 또 기업의 녹색 경영 촉진 및 녹색 금융을 지원을 한다든지 녹색 소비 문화를 확산을 해서 국내에 가서는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환경 라벨링 시장 메커니즘은 매당 원칙은 환경 라벨링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성이 보장된 제품의 생산을 기업에서 하고 환경 라벨링이 부착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서 기업에게 친환경 제품을 생산 유인하고 것을 이제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환경 라벨링 요건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친환경 제품 판매 시 얻게 될 시장이익이 더 커야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환경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된다. 예, 소비자 지불 의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비용, 편익, 부담 주체를 단순화하여 친환경 제품의 생산, 소비에 따른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 생산 시에 생산 원가로서 부담하고 편익은 소비자가 현시 수요를 통해 향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환경 라벨링 제도의 기능은 성립 요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공식을 요 신약 메커니즘에 대한 이러한 시장 균형 등 이러한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 14024에 기반한 환경 라벨링 주요 시행국 현황을 보면 제일 처음 발단이 된 것이 1988년 캐나다 89년 북유럽 5국 노르딕 스완이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빠른 기업이 내가 이제 독일 블루엔젤이 있네요. 1978년 89개 대상 제품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992년 시행을 해서 155개의 대상 제품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92년도에 한 건 중국이 93년도, 호주가 94년도, 89년이 독일 78년에 이어서 일본과 뉴질랜드가 1989년이네요. 그래서 미국 92년, 브라질 92년, 캐나다 88년.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독일의 블루엔젤, 한국의 환경마크, 중국의 환경표지, 일본의 에코마크, 뉴질랜드의 환경선택, 호주의 우수환경선택, EU의 에코플라워, 미국의 그린실, 캐나다의 에코로고, 브라질의 환경품질 라벨 등등의 명칭으로 환경 라벨링의 국제 현황을 돌아보았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운영 기간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국제 환경 라벨링의 국제 현황은 어떻게 태동이 됐을까요? 1994년 창설된 젠이라는 국제 통합 에코 라벨링 시스템을 란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는데, 초창기 에코 라벨링 운영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럼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 1998년부터 각국 제도 간 상호 인정 협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각국 에코라벨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에코라벨링 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개념은 2001년도 젠 총회에서 당시 의장국이었던 캐나다에 의해서 처음 제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젠 총회에서 처음 제기된 국제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 개념과 운영 방안을 사무국과 회원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2003년 젠 정기총회에서 회원기관 투표로 도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회원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 두 번째는 자발적 상호 인정 협정 가속화, 세 번째는 기관 인정 체계를 도입, 네 번째는 국제 공통 인증 기준 개발 및 적용, 다섯 번째는 국제 공통 로고 개발 및 사용,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을 보면 제니스의 가입을 위해 검증은 모범 실천 규약의 개별 검증이라고 하며, 젠24에서는 ISO 14024 원칙과 ISO 가이드 65 바탕으로 방법론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청은 젠 구성원이 사무국에 제니스 인정 정밀 검토를 신청을 하게 되면 1차로 문서 정밀 검토를 하게 되죠. 정밀 검토라는 신청서 정밀 검토를 통해 제출된 정보 또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또 세 번째 현장 정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정밀 검토단은 신청자의 조직에 대한 현장 정밀 검토를 수행하며 제도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 정밀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적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젠 구성원은 현장 정밀 검토 보고서에서 확인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기회가 주어지고, 2차 문서 정밀 검토를 통해서 신청 서류, 현장 정밀 검토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정밀 검토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로
2차 문서 정밀 검토의 결과에 근거해서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는 과정을 밟는 거죠. 네. 화면이 여태까지 안 바뀐 걸로 나오네. 네. 그렇다면, 네. 이 화면이 안 넘어갔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ISO에서 보는 그 환경 라벨링의 국제 표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준이라는 말, 스탠다드라는 말은 ISO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예. 이름 자체가 국제표준화 기구니까 표준이라 하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반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한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승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표준은 뭐냐?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보면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합니다. 네. 도표에 보는 바와 같이 제품 인증 제도에서 직접 활용되는 표준, 그러니까 제품 규격과 시험 방법 규격 등을 이제 기본 규격이나 용어 규격, 제품 규격, 시험 방법 규격 등을 성문 표준이라고 하고 이것에 의한 특정 표준이나 참조 표준이 국가 표준 기본법에서 총괄된 그런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탠다디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준화라는 것인데 실제 또는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사항을 확립하는 활동이다. 여기 보면 이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사항을 확립하는 활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표준화란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화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했다면 현재는 표준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경쟁을 하죠. 먼저 표준을 만들려고 애쓰고 그 표준을 선점함으로 인해서 제품이 우위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의 일체화, 각국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이 필수가 되었고 WTO나 TBT 협정을 통해서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표준이 중요해진 시점이죠. 특허권을 지닌 국제 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국제 표준 동시에 추진이 중요성을 이제 중요시하게 되고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표준화 대상의 분야가 확대가 되고 새로운 유형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국가의 전략적 표준화 활동이 추진되었고 EU나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들도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세계 시장에 미치는 국제 표준의 전략적 대응 강화를 하게 되었고 표준화 활성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ISO 테크니컬 커미트 및 규격 제정 절차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NP라고 해서 New Work Item Proposal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NP를 통해서 이제 토의를 시작을 하고 단계를 쭉 거쳐서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죠. 예. ISO 14000의 패밀리 규격을 보게 되면 뭐 14020, 1401, 1404, 1405 이건 나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개념은 플랜, 두, 체크, 액트의 반복적인 활동, 이 활동을 통해서 시스템이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화 현황을 보게 되면 환경 라벨링 표준화의 개요로서 1991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환경경영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엔 환경개발위원회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자위원회에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1993년에 ISO IEC는 기술위원회 테크니컬 커미트 207을 설립하고 그 밑에 7개의 소위원회 SC라고 그러죠. 서브 커미트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ISO 14000 시리즈로 불리는 환경 경영 표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SC1에서는 환경 경영 시스템, SC2에서는 환경 심사 및 관련 환경 조사, SC3에서는 환경 라벨링, SC4에서는 환경 성과 평가, SC5에서는 정과정 평가, SC6에서는 용어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 SC7에서는 지구 온난화 가스 관리 및 관련 활동 등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TC207에서 SC3에서 환경 라벨링에 대한 규격 제정 작업을 담당하고 현재까지 4건의 환경 라벨링 관련 규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SO 14020, 14021, 14024, 14025 이 4가지를 말씀드리며 또 그런 것 등이 이제 일반 원칙과 환경 라벨링 선언, 뭐 1유형, 2유형, 3유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ISO 환경 라벨링 국제 표준을 보면 유형 사례를 보면 로고가 환경 표지 마크로서 제1유형이 이런 모양의 로고를 사용을 하고 ISO 14024로서 ISO 규격이 1유형이고 2유형은 ISO 14021, 제3유형은 14025. 이거 공개 방법은 1유형은 로고 및 간단한 설명을 하게 되고 2유형은 문구 및 심볼로서 제3유형은 데이터 시트 및 그래프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대상으로는 일반 1유형은 일반 소비자 및 대량 구매자이고 2유형은 일반 소비자, 3유형은 산업계 구매자 및 일반 소비자입니다. 이제 범위를 보면 2유형 같은 경우는 특정 효과가 있고
단일 속성 및 다중 속성이 있는 반면에 1유형은 제품 전 과정의 다중 속성이고 제3유형은 제품 전 과정에 대해서 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여부 같은 경우에도 1유형과 3유형만 제3자 인증이고 환경성 2유형은 일반적으로 비인증이고 환경성 주장에 자기 선언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곧 신뢰성 측면에서 보면 제3자 인증인 1유형과 3유형이 신뢰성이 있고 반면에 제2유형은 기업의 기만적 환경성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서 특별히 인증을 주는데 상위 20% 내지 30%의 상위 그룹을 선별하게 됩니다. 환경 라벨링과 WTO, TBT 협정을 말씀드리면 그린 보호주의라는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 방지, 인간 건강 또는 안전 동물,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허용하되 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린 보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린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국제 환경 협약이 이루어지고 또 국가 또는 지역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고 국제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협약 또는 자국의 환경보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최소한의 법령이 국제 환경 규제다 또는 국가 또는 지역의 환경 규제다 이런 것 등이 그린 보호주의의 바탕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ISO 14020 환경 라벨 선언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경 라벨 환경 선언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절해야 된다. 또 환경 라벨 선언에 대한 절차와 여건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 중립성이 대단하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철저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해야 된다. 제품과 서비스 전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과정이라는 말 나왔죠.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해야 된다. 또 환경성과를 유지하거나 환경성과 개선에 잠재성이 있는 기술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잠재성 있는 기술 혁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요구된 행정적인 요구나 요구 정보는 라벨 및 선언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에 필수적인 것에 국한해야 된다. 잡다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또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공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건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항면 측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대는 절차 방법론 및 기준에 관한 정보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요구만 있으면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14020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14024는 제1유형의 환경 라벨링입니다. 잠깐.
1402사는 제1유형의 환경 라벨링이어야 된다. 프로그램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14020에서 제시된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또 제1형 환경 라벨링 라벨 표시 자격 사용 자격 부여와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은 환경 및 다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인데 환경 관련 또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법규를 중요하죠. 제품 환경 기준을 개발할 때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 네, 여기서 제품 전 과정에서 자꾸 나오는데 요즘 이제 환경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분의 재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또 색깔이 많이 부여돼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제품들, 또 그 안에 내용물의 미세척으로 인한 재활용의 비용 증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등을 다 배려해서 제품을 만들 때에는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품 환경 기준은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설정해야 한다. 또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모든 제품은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인증기준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지표에 기초해야 하며 기준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환경 정보 및 시장 변화를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제품의 합 목적성과 성과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제품 기능 요건은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환경 정보 및 시장 변화 같은 요인을 고려하도록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또 제품 기능 특성의 설정에 이해관계자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또 제품 환경 기준과 제품 기능 특성의 모든 요소는 검증 가능해야 된다.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 라벨링에 대한 절차와 요건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 라벨링 프로그램의 지원과 참여는 모든 잠재적 인증 신청자에게 개방되어야 된다. 또 환경 라벨에 대한 기준 개발과 선정은 과학적, 공학적 원칙에 기초해야 된다. 특정 제품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라벨 부여와 유지를 위한 비용과 수수료는 프로그램 비용에 기초하고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시험검사, 적합성 평가, 관리 절차 및 환경 기준에 대한 상호 인정은 장려되어야 된다. 네. 이상이 제1유형 환경 라벨링의 원칙이었습니다. 제1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나왔지만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20-30%, 상위 20-30%에게 인정을 준다. 환경성 평가는 전 과정에 걸친 환경부와 자원의 소비나 오염물질 배출 등에 따른 환경량을 고려한 항목별 요구사항, 인증 기준의 적부 여부로 판단한다. 로고 및 간단한 설명으로
친환경 제품임을 알림과 함께 제품의 친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제3자 인증기관이 검증하여 인증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제1유형은 전 세계적 48개월 국가 및 기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아래에 로고를 주로 사용하는 것 등이죠. 제2유형의 환경 라벨링입니다. 1401이죠.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체 선언한 환경 주장으로 라벨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2유형과 관련한 표준은 1401, 1402, 1403 등 세 개 기관에 나눠져 있으나 1999년 ISO 14021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제2유형 환경 주장에 대한 ISO 14021 표준은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으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정확해야 하고 현혹적이지 않을 것, 둘째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특정 제품 서비스에만 관련되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될 것, 네 번째 환경 주장이 특정한 환경 측면과 관련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다섯 번째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 환경 주장이 제품 서비스 전 과정에 거친 환경 영향과 관련해 중요할 것, 일곱 번째 환경 주장과 설명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여덟 번째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서 보증되거나 인증된 것처럼 암시하지 않도록 할 것. 이 부분은 주로 이제 허위 과대 광고 법령으로 운영을 되는데, 환경안전법 제16조 10에 나오는 것으로서 자기 선언인 만큼 이제 허위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유형의 라벨들을 아래에 로고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2유형은 제품의 특정 이슈 또는 전과적 환경성 주장을 기업 스스로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기만적 주장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될 것이고, 일본의 경우 순환성 사회 형성 관련 9개의 법률의 시행 역량으로 기업의 제2유형 환경 라벨을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에서도 보면은 일본 제품에 관련된 회사의 로고들이 많이 보입니다. 앱슨이라든지 소니라든지 후지제록스라든지 후지츠라든지 사니오라든지 일본 제품들에 대한 라벨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025 제3유형의 환경선언입니다. 제품의 원료 채취, 제조, 소비 및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자원을 사용 배출하는 오염 배출 및 동오염 물질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도표나 그래프 등 개량화된 형태의 표시로 하는 것입니다. 제2유형의 환경 라벨과 다른 친환경성 판단을 위한 기준값이 없으며 사전에 선정된 대상 제품에 대한 전과정 평가 수행 지침인 작성 지침에 따라 대상 제품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심사원, 제3자 심사원이라고 그러죠. 심사하여 적합성이 인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칙을 보면
일반 원칙 14020에 정한 원칙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선언의 작성과 활용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선을 개발함에 있어서 제품 전 과정이 고려되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ISO 14040에서 정한 전과정 평가의 원칙, 구조 방법론을 따라야 된다. 제3유형 환경선언은 원료나 부품에 대해 개발될 수 있으나 최종 제품에 대한 환경선언은 이들 원료 및 부품에 대한 환경 정보를 종합하여 완전한 정보로서 제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법론 및 절차를 마련할 때 제품군과 작성 지침을 개발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또 제품 환경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품 군별 기능 단위, 시스템 범위, 파라미터의 범주, 데이터의 품질 요건, 영향평가 방법과 지표가 통일되어야 된다.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LCA 정보의 기초함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서 LCA는 정화장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투명한 작성 지침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선언의 기초가 되는 전 과정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또 예를 듣기 위해서 제3유형 환경선언은 기술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유연성, 실용성, 비용 효과성을 갖춰야 된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 일반 지침이 일반에게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제품 군별 작성 지침이 활용 가능함을 보장해야 된다. 이상이 제3유형의 환경선언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유형 14025의 계열을 다시 한번 보면 재료 제품 환경 정보를 정량화하여 표시하므로 소비자의 차별 구매를 유도한 목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탄소 성적 표지와 환경 성적 표지를 나누는데, 탄소 성적 표지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한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450g 드 CO2 이렇게 나오죠. 아마 이거 프랑스인가 보네요. 또 CO2 000g 네, 이렇게 CO2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를 표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성적 표지를 보면 자원 소모, 지구 온난화, 오존층 영향, 산소화, 부영양화, 광화학화 산화물 생성 등 6가지의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6가지를 기록하는 칸이 보이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4020과 일반 원칙이죠. IS 14024에서 기본 원칙을 요약을 하면 비교가 좀 많이 되네요. 이건 9가지고 여기 16가지인데 14024는 좀 더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14024는 자발적 참여, IS 14020 여건에 적합해야 된다. 뭐 환경 및 기타 법령과 일치되어야 된다. 설정된 기준에서 제품 정관점을 고려해야 된다. 또 상대적으로 환경성, 우주성을 가진 차별화되는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또 획득 가능한 기준과 상대적 환경 영향 측정 능력의 방법들을 적용하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 또 환경 기준은 주기의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규정된 주기로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용 적합성 및 일반 성능 기준을 반영해야 된다. 이해관계에게 참여를 개방해야 된다. 기대 모든 요소는 검증 가능해야 된다. 모든 단계에서 투명해야 되고, 잠재적 신청자에게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 또 과학적 기술적 근거에 따른 기준이 설정돼야 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고, 인증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고, 또 신뢰성 정보 유지 및 신뢰 기반한 상호 인증이 촉진이 돼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ISO 14024 환경마크와 선언에 대한 부분, 네, 주요 정의를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유형 환경 표시제도 정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에서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 친화성을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 표지의 사용을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며 여러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주요하게 정의하고 있고, 제품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측면을 보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요소가 이제 환경 측면이 될 수가 있고, 또 환경 영향을 보면 조직의 활동, 제품의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롭거나 유익한 모든 환경의 변화를 다 환경 영향이라고 말한다. 좀 용어의 인증이었네요. 네. 또 인증은 제3자가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는 문서화된 보증서를 수여하는 절차를 인증이라고 그러고, 인증서는 환경표지제도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 환경마크 기관이 사람이나 단체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1유형 환경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인증 시스템의 규칙화에 반영된 문서다. 목적 부합성이란 말은 특정한 조건 하에 정의된 목적을 제공하는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계속되는 반복, 디테일한 측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14024를 다시 한번 보면 프로그램의 자발적 성질을 보면 제1유형 환경표지제도 프로그램은 정부 후원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을 포함하며 반드시 실제로 자발적일 것이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14020의 규정한 원리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고, ISO 14020보다 더 특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특정한 요건이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법규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환경과 다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또 전 과정 개념이어야 된다. 또 환경 친화적 제품과 제품군에서 다른 제품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설정돼야 된다. 네, 제품 환경 기준은 정과정을 거려야 되고, 기준에 기초해야 된다. 또 제품 기능 특성, 제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성능 수준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제품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가 표준은 ISO 14020에서 규정한 표준 사용 체계를 고려해야 된다. 프로그램 요건의 유효성은
반드시 유기한을 미리 설정해야 되고 검토 주기도 미리 정해진 기간에 검토해야 된다. 협의는 제품군, 제품 환경 기준과 제품 기능 특성의 선정과 검토에 착수 시에 이해관계자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참여 과정이 확립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등등을 살펴보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다 비슷한 얘기고 디테일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환경 마크를 어떻게 하면 받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마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마크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계산하는 경우 그 제품의 환경 마크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 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환경 마크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자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라벨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생산,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를 자원과 에너지 소비하는 정도 등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을 유도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친환경 제품, 그런 환경성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차별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자발적 인증 제도가 환경마크 제도입니다. 환경마크의 도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푸른 잎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이고 동그란 형태로 감싸는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통합 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 얘기네. 환경마크 제도의 추진 목적을 보면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서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에 나타나 있고요. 또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또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또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등이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해 국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 서비스를 포함해서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서 정해진 형태의 로고, 환경 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네. 인증 대상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정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환경마크 인증 기준에 고시가 안 된 제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 인증 대상 제품은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 가구, 교통여가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 용도의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고시 별표 1과 2에 나오는 대상 제품입니다. 네, 하여튼 보면 여기서 많이 쓰이는 사무용품이 많죠. 프린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정용품이 많고 뭐 복사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신문용지 뭐도 많고 소변기나 자변기, 건설용 자재 뭐 이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 제품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제품, 또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등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법정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7조,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또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대상 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이 법적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 및 운영기관을 살펴보면요.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환경마크 제도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 전반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 그리고 기타 환경제도,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으로서는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증평가 전략실이 있고 인증일실, 또 친환경 제품 관리실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 재개정, 여기 재개정이란 말이 나왔죠. 제정하고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제품의 기준이 없는 경우 이곳에서 인증 기준을 제정하고 있죠.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을 주고 인증에 대한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통하여 기간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인증 기준이 없을 때 제정하는 기간은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인증 업무에 대한 절차를 보면 신청인이 있고 또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고 시험 분석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서 인증기준 재개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 개정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 기초자료를 접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 인증기준 설정위원회 등에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제정을 또는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회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 결과나 기준에 대한 안을 제정한 결과나 개정한 결과나 그래서 인증 기준 재개정이 확정이 되면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이 고시가 되고 또는 환경부에 환경표지 대상 제품 인증 기준에 대한 고시 요청을 환경부에 하면 환경부에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정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을 할 때에는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시험 분석을 의뢰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약정 체결합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사후관리 사전 예보를 하게 되죠. 한 달 전에. 자체 품질 관리 내역서를 요청을 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험 분석을 의뢰하고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하고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인증 취소 결정을 하면 인증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지속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환경표지 인증실 및 환경표준의 관리실, 환경표준 관리실의 업무를 보면 인증평가 전략실에서는 환경막고 인증 기준 재개정에 대한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또 인증기준 재개정을 하고 또 인증기준 국제표준 활동을 합니다. 인증 1실에서는 환경막고 인증의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인증 신청에 대한 상담 및 또 최초 인증 및 갱신 인증, 인증서 발급, 또 인증업체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및 검증을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관리실에서는 환경막고 인증 제품 사후 관리에 대한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제품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를 하고 환경막고 도안 부단 사용 등을 조사를 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또 상담을 하거나 그런 일도 합니다. 환경분석평가센터에서는 환경막고 인증 및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 분석 업무 수행을 하는데, 시험 분석 접수 및 성적서 발급을 하거나 시험 분석 장비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시험 분석 업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제도의 환경마크 인증 취득에 대한 이점을 살펴보면,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을 할 수가 있죠. 환경과 관련해서. 그래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하는데,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 유공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을 지원을 하죠. 매월 뉴스레터나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인증제품을 홍보하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친환경 상품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의무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근거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또 단, 현재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공급 불안하거나 다른 우선 구매 이행 또는 긴급한 수요 충당의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녹색 제품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을 보면,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업 지정 제도라든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 제품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을 하고,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또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좀 말씀드리죠. 지금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은 환경마크 인증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있는 환경표지 인증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을 통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목적 배경이고,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통해서 환경마크 인증 전문성 강화 및 인증심사 업무를 수요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인증심사 양성 과정이 봄, 가을 4월과 10월 이렇게 두 번의 기간 동안의 양성 과정 기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심사 양성 과정 속에서 1일차에는 제품 환경 정책, 2일차에는 환경 라벨링 개론, 3일차에는 환경 마크 인증 실무, 4일차에는 환경 마크 인증 실무, 5일차에도 실무, 6일차에는 인증심사원 자격시험이 이루어지겠는데, 시험의 수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높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합격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격시험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자격 기준이 적합한지를 확인을 하고, 기준을 보면 이공계열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이에 상응하는 학력, 또는 이공계열의 4년제 미만의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공계 이외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공계열 이외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 경력. 네. 여기서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실무 경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실무 경력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제품 환경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제품 보급 확산 관련 분야, 그리고 환경 표지 인증 관련 분야, 제품 환경성 품질 시험 분야, 환경부의 기술원의 환경 관련 분야에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KT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러한 교육 업무 플로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참여하신 분이 별로 없네. 예. 하여튼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